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상호입니다. 오늘 컨텐츠 최근에 난방비 폭탄 이슈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난방비가 오른 것도 있기는 해요. 전쟁 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사실 건축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신축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신축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많을 테니까 신축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난방비 얘기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에서 조금 더 공감하실 내용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전원주택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난방비 폭탄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 사실 사시는 분은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에서 최근에 이제 공감은 하실 테지만, 원래 그렇게 단독주택에 비하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추세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기왕 한번 짓는 거, 큰돈 들여서 짓는 건데 약간의 노력들 혹은 자재 선택들만으로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축할 때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 난방비 아끼는 신축 방법.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단열이잖아요. 일단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해요. 이게 가장 최근에 법적으로 규정된 단열의 규정입니다. 단열재도 규정에 따라 써야 돼요. 열적 성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서울이 중부 위지역에 외기 직접에 공동주택 0.17, 외기 간접에 0.24 이렇게 있죠. 숫자 보면 어렵잖아요. 공동주택의 규정이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열적 성능, 단열 성능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도 많이 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단열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단열에 신경 쓰려면 단열재를 두껍게 한다. 아직도 광고에 우리 집 단열재를 두껍게 써서 우리 집은 난방비가 끄떡 없어요. 이런 광고들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단열 규정이면 이 규정만 맞춘다고 하면 어지간한 단열 성능은 다 발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단열이 얼마나 끊기지 않고 잘 이어져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외단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요거 몇 번 보여드렸죠? 단열이 끊기면 안 돼요. 단열이 끊기면 일단 기본적으로 열이 그쪽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가 쓰는 난방 에너지, 열 에너지가 그쪽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상가주택의 단면입니다. 테라스 4층 바닥이 있죠. 그리고 위에 주인세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요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천장 4단열, 경사지붕 4단열. 얘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천장, 평지붕 4단열. 이렇게 하면 지금 요 주황색이 단열재거든요. 외단열로 잘 오다가 하늘만 바라보는 면이 나오면 다 단열재가 내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많이 외단열로 가 있고, 문제는 요건데, 요 컨디션에서 보면 지금 열이 내부에서 난방을 떼면 요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쭉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걸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당연히 이게 조금 안에 습도 조건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결로온방이 당연히 나고, 그래서 이게 건전한 방법입니다. 모두 다 외단열로 돌리거나 아니면 열교 자체를 없게 하거나. 지금 여기가 좀 달라졌죠? 여기도 전체 다 지금 외단열로 한번 다 감싸버리면 열이 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단열 성능은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단열재를 똑같은 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써놨죠. 요거 평지붕, 물이 닿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른 단열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 표시해 드린 겁니다. 요런 거 내용은 우리 건축주대학교 오면 내가 알려주지. 그렇게 해서 요거는 요렇게 바꾸면 일단 단열 자체는 완성이 돼요. 근데 이게 성능을 법적으로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은 요렇게만 바꾸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딘가 계속 열이 구멍구멍으로 새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 생길 수 있는 구멍이 뭐가 있을까? 집안에 생길 수 있는 구멍은 창문 주변에 사춤을 제대로 안 한 경우, 요런 경우에 그 폼들 사이로 당연히 기밀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창문 자체의 기밀성, 이중창의 기밀성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찍어서 드려드렸죠. 이중창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기밀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따뜻한 열 에너지가 이 이중창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자꾸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단열의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이런 곳을 찾아서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중창뿐만 아니라 대표적 배관 관통 부위 잘 보세요. 이런 거 자바라로 해서 이렇게 외벽을 쭉 나가는 이제 환기관 그런 게 있는데, 배관 주위 단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배관 자체에 단열재도 안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이 외벽이랑 관통하는 부위에 아무런 테이핑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사이로도 열 에너지가 쑥쑥쑥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이 결국 내가 다시 난방을 태워야 되는 에너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누기 부위, 이걸 전문적으로 누기 부위라고 하거든요. 이 누기 부위를 찾아서 막을 수 있는 곳은 다 막아줘야 돼요. 이런 배관 관통 부위, 당연히 현관문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현관문, 왜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 현관문 열기 굉장히 어려운 집이 있어요. 이 사이로 막 바람이 막 샥 빠져나가고 막 샥 들어오고 이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찾아서 다 막아줘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중창, 내가 본인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제 저번에 말씀드린 뭐 풍지판, 그 다음에 뭐 문풍지 이런 걸로 해서 열이 새는 곳을 다 꼼꼼하게 막아줘야만 내가 실내에서 발생시킨 열의 에너지가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단열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은 단열을 두껍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단열 규정에서. 물론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 더 두껍게 해주는 게 맞는데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 두껍게 한다기보다는 기밀 성능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기밀 성능을 얼마나 더 높여야 되느냐? 숫자로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패시브하우스 쪽에서는 성능을 내외부 기압차 50파스칼일 때 1.0회, 최적의 공기가 실내랑 1.0회 이하로 교환되는 수준을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좀 어렵죠? 그냥 새는 곳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그게 1.0회 이하로 오게끔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비단 실내에서 당연히 열원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남양빛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 남양빛을 잘 받을 수 있어서 실외로부터 열 에너지를 끌고 와서 그걸 또 밖으로 안 나가게 보존하는 거. 거기에다 창문, 유리, 기밀 다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당장 여러분이 신축 계획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단열이야 당연히 다 그냥 되어 있으니까 건축사한테 맡기면 되고, 창문을 시스템 창 이런 거 바꿔서 요거 자체의 기밀성 높이고 창문 주변으로 기밀 테이프 시공 같이 가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배관 관통 부위의 누기 부위, 비단 이런 배관뿐만 아니라 뭐 CD관, 전기관, 그 다음에 뭐 TV 인입선 그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런 곳에 기밀 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별도로 구매하셔서, 요건 사실 건축주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요런 걸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가서 맨날 도배 뜯고 막 타일이 들떴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요런 걸 하면 집의 성능 자체, 난방 성능 자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난방비 폭탄의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난방비 폭탄을 안 일으키면서 시축할 수 있는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